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SK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일단 시장은 잠잠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코스피가 낙폭을 좀 키워가게 되면서 0.7%대까지 밀리고 있고요. 3,200선 돌파를 했다가 다시 미끄러지고 이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좀 미국 시장과는 약간 좀 다른 형태로 좀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먼저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물론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했던 모습들, 여기에 대해서 S&P 500 역시도 이틀 만에 다시 한번 최고 기록을 좀 갈아치우면서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6,300선을 좀 처음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국면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좀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미국의 6월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상반기 전체로는 2.8% 정도 감소하면서 지속적인 둔화가 좀 지금 시사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컨퍼런스 보드 확장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3개월 연속으로 50을 좀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들. 뭐 결국 이제 본격적인 어떤 좀 침체는 아니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에 대한 국면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7월 말에 있을 FOMC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관심이 집중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는 좀 별개로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본격적으로 좀 개막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패트셋 같은 경우는 S&P 500 어떤 기업들의 순이익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 한 5.6%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좀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실적들은 좀 좋게 발표가 되고 있다. 한 87% 정도, 그러니까 한 6분의 5 정도가 제가 볼 때는 호실적을 좀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특히 이제 뭐 지난 장에서 좀 이게 상호관세와 관련된 얘기들도 분명히 좀 전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8월 1일 날 어떻게든 상호관세를 좀 발표를 하겠다, 좀 시행을 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특히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중국과의 어떤 지금 무역 협상을 좀 예로 들면서 결국은 이제 협상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질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양보다 질이란 얘기를 좀 하면서 특히 이제 8월 1일 날 전체적으로 이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스타트를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중국은 좀 이와 별도로 좀 따로 떼어서 확실하게 좀 이제 무역 협상을 좀 진행하겠다는 어떤 의사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는 다르게 다른 어떤 국가들은 좀 압박을 하는 상황, 하지만 좀 중국의 EU 같은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별도로 노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시장에서 좀 참고할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국내 증시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 3,200선을 넘어가면서 57고가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약간 좀 횡보하는 좀 고점 횡보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윗꼬리를 달리긴 했습니다만 820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최근에 보면 이제 섹터별 순환매, 특히 이제 제약발 섹터라든지 2000지 섹터의 어떤 반등세가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선 이후에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쉬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건 그동안 못 갔던 섹터죠. 대표적으로 2차 전지와 바이오 종목들이 그나마 힘을 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셀트리온이 실적이 잘 나왔는데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눌렸었거든요. 오늘은 바이오 종목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 섹터 어느 쪽 체크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 네, 일단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뭐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저는 이 코스닥의 어떤 버블에 있어서 가장 좀 선봉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 뭐 2차 전지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꿈을 먹고 사는 좀 섹터라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상당히 체질 개선을 좀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분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상승세는 상당히 무섭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7월 들어서 뭐 지난주까지 KRX 바이오 탑10 지수 같은 경우는 한 17%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이 지수 같은 경우는 국내 상위 10개의 바이오 기업 주가를 좀 추정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이제 가장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7월 한 달만 지금 고가로 봤을 때 36% 정도 지금 상승하는 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7월 달에 상당히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리가케미라든지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따라가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코스닥 지수를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뭐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CDMO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숫자가 정확히 찍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들은 사실 이제 기술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기술 수출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에 따른 마일스톤이 얼마큼 들어오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에 기술 수출과 관련된 지금 규모 자체는 약 한 12조 원 정도가 된다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금 기술 수출 관련된 금액이 우리나라 돈 한 6조 4천억 정도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47억 정도가 되는데, 일단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작년 전체 기술 수출 금액의 2배를 좀 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까지 보게 된다고 하면 약 한 20조 원 정도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금액의 한 3배 정도는 올해 좀 충분히 무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 측면, 이런 부분이 좀 마일스톤으로 잡히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오텍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좀 하반기에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된 얘기들 뭐 계속 나오고 있죠. 물론 7월 같은 경우 사실은 동결 관련된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만, 지금 미국 행정부와 지금 파월 연준의장의 어떤 좀 제가 볼 때는 좀 논쟁이 좀 상당히 심상치 않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9월에 인하 확률이 좀 높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 4% 초반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 여기에 또 국채 금리 자체가 좀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결국 이제 고성장, 베타가 높은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충분히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하반기에 분명히 봐야 할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가 꿈을 먹고 사는 대표적인 섹터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매크로 환경이 어지러울 때는 실적이 정말 찍히는 기업이 어디인지, 그리고 기술 수출을 어디가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런 종목 한 가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이든지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52주 신고가에 대한 어떤 그런 터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약간의 좀 횡보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높이는 행보를 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을 좀 따라갈 수 있는 밑에 단의 중소형주의 어떤 제가 볼 때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반등을 하게 되면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뭐 3, 4배가 나오는 종목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소형 종목을 한 종목을 갖고 왔고요. 제가 볼 때는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올릭스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이 회사 사실은 이 R&D 쪽에 대한 어떤 이 활용, 유전자 발현을 좀 이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좀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이 많은 어떤 쪽에서 지금 약을 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모발 관련된 연구 개발 역량에 의한 뭐 탈모 증상 완화 관련된 부분에서 좀 화장품을 출시를 했는데, 사실 탈모와 관련된 시장이 상당히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시장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어떤 제가 볼 때는 상품 자체가 이 회사의 전체적인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양해진다는 어떤 그런 어떤 의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헤어 토닉 체형의 어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냈다는 것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 더해서 지금 최근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RNA 관련된 쪽으로 좀 기술 개발을 좀 많이 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런 측면에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른 마일스톤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잡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2분기에 한 43억 정도 지금 이제 마일스톤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한소제약에서 좀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기술 수출에 따른 마일스톤이 좀 유입된다는 점, 그에 따라서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좀 탈모 시장 같은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시장으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도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특징주로 올릭스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찾아보니까 이 탈모 시장이 28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확실한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섹터다라는 점을 짚어드릴 텐데 그렇다면 이 올릭스가 최근에 3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목표치를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테오젠이 50일 신고가를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에 단에 있는 중소형주는 충분히 뭐 2배, 3배 나올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업사이드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4만 5천에서 5만 원대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소화해야 되는 그러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업사이드를 지금으로부터 50% 이상은 좀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6만 원대의 어떤 목표가를 좀 가지면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주가의 추이를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릭스 6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섹터는 어디 쪽일까요?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이제 섹터는 2차 전지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시장 자체가 좀 힘든 그쵸. 어떻게 보면 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뭐 코스피 쪽에서 보면 이제 LG에너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그래도 바닥에서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부터 중국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리튬 선물 가격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지난주 지금 17일 날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4월 21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좀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또 지금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지금 이제 71,500 위안을 좀 돌파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리튬 선물 가격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건 결국은 공급에 대한 부분이 조절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반사수혜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2차전지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 내에서 일부 지금 리튬 업체들이 지금 광산에 대한 어떤 생산을 좀 중단을 하면서 가격에 대한 어떤 금액이 다시 올라오는 좀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또 강하게 뭐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태양광 같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좀 중국의 어떻게 보조금으로 움직이는 좀 업황에 대해서 좀 많이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공급 개혁 방안을 좀 제가 볼 때는 필두로 해서 확실히 좀 제가 볼 때는 이 섹터별로 정리가 좀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산업의 생산력에 좀 감축이 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빚에 의존한 기업들은 대부분 청산을 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산업이 좀 건전해지는 그러한 효과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반사수혜가 예상된다는 어떤 그러한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작년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은 상황,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바닥에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도 고베타 결국 이제 성장주의 한 어떤 섹터로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어떤 바닥에서의 반등, 기술적인 반등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관련돼서 종목의 어떤 키워드별로 제가 볼 때 옥석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후장 들어서 좀 시세가 나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리튬 포어스 같은 종목은 3연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셀단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LG에너지 솔루션만 빨간불이고 나머지 종목은 파란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느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두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2차 전지가 최근에 뭐 다시 윗꼬리를 달았다 하더라도 워낙 주가 자체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시 한번 하락 전환하는 건 이렇게 좀 말씀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도 키워드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재료단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소재단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또 어떻게 보면 좀 키워드로서 뭐 전고체, 나트륨 배터리 뭐 이런 좀 제가 볼 땐 키워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키워드별로 좀 어떤 종목에 대한 부분을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오늘 가져온 종목
종목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황화리튬과 관련된 키워드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런 좀 이 소재와 관련된 쪽에서 키워드를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황화리튬 같은 경우는 리튬형 배터리 어떤 핵심 소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 리튬형 배터리에 대비해서 제가 볼 땐 기존 리튬 배터리보다 조금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아서 전기차의 어떤 주행 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배터리 시장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에너지 밀도가 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가격은 또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 체인지로서 지금 나트륨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황화 리튬 쪽에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가 이런 좀 키워드로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황화 리튬 생산을 통해서 지금 리튬형 배터리 시장에 맞게끔 좀 사업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키워드별로 움직이는 2차전지 섹터 상황에서 좀 이런 황화 리튬과 관련된 어떤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좀 고개를 들었습니다만 뭐 최근에 좀 다시 한번 또 이 좀 음봉 전환하면서 다시 한번 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게 하락 전환됐다라고 좀 말하기에는 너무 차트 자체는 오랫동안 쉬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도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밀렸을 때 다시금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좀 갇혀있는 듯한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그리고 7월 달에 한번 좀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그 거래 이후에 제가 볼 땐 이렇게 좀 거래가 다시 한번 좀 나간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좀 주가 자체에 좀 물량이 좀 잠겨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거의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박스권 상단이 한 52,000원 정도 이 부분을 좀 뚫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지금 2월 달에 세웠던 66,800원을 보러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업사이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1차적으로 52,000원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탑픽 종목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52,000원 뚫고 나서 6만 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2차 전지 종목군들 반등이 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보시기보다는 키워드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